반가워요 친구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온책 읽기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읽어볼 책은 셋 중 하나는 외롭다 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죠?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책 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세 친구가 노을진 운동장을 함께 걸어가고 있네요. 두 친구는 즐거워 보이는데 한 친구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제목을 자세히 보면 왜라는 한 글자와 높다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표지를 보고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짐작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질투해 본 적 있나요? 정확히 질투란 무슨 뜻일까요? 뜻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질투란 미워하고 샘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질투라는 마음을 느끼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더욱 잘할 때?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질투 마음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질투란 선생님이 나보다 다른 친구를 칭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팔에서는 염소나 닭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인 해슬이는 이 풍습을 알게 되고 부모님께 내 소원도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해슬이는 과연 어떤 소원을 빌고 싶었을까요? 해슬이의 소원을 상상하여 적어볼까요? 물론 해슬이의 진짜 소원은 책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빌고 싶은 소원이 있나요? 여러분이 네팔에 방문하여 이렇게 소원을 빌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소원을 빌게 될지 적어봅시다. 그리고 네팔에서는 염소나 닭을 제물로 바치는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핏자국이나 역한 냄새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염소나 닭을 대체할 수 있는 보기에도 좋고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제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만의 제물을 상상하여 그려봅시다. 해슬이의 단짝 친구인 민송이에게는 새로운 친한 친구가 생겼고 해슬이의 부모님에게는 새로운 아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셋이었던 해슬이는 외로운 하나가 되었어요. 이런 해슬이에게 네팔에서 온 인형은 글을 잘 쓸 수 있는 주술을 걸어줘요. 과연 이 주술은 해슬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인형이었다면 해슬이에게 어떤 주술을 걸어 도움을 주었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닮은 목각 인형을 그려보고 여러분이 인형이라면 어떤 주술을 걸었을지 상상하여 학습지에 적어봅시다. 함께 시그마 센터로 놀러간 희수, 해슬이, 민송이. 해슬이는 끝내 서운한 마음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해슬이를 찾아온 민송이에게도 쌀쌀맞게 굴며 쫓아내게 되는데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친구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혼자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이때 오해를 잘 풀지 못하면 소중한 친구와 관계를 끝내 회복하지 못하기도 하죠. 이제부터 시그마 센터에서 해슬이가 속상했던 일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 해슬이, 희수, 민송이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인물이 되어 상상해서 적어봅시다. 해슬리는 행복한 신데렐라라는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트라이앵글 친구라는 글을 써서 민송이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아빠의 약속이라는 글은 새엄마가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새엄마에 대해 쓴 글을 행글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행글 선생님으로부터 말과 글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나 글은 독화살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요. 해슬리가 썼던 이 글들이 누군가에게 독화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인 나조차도 잘 다스리기 힘든 이 마음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붙임 쪽지에 적어보고 칠판에 붙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위험한 순간을 겪은 해슬린의 가족. 이 사건을 통해 해슬린의 가족은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고 투두둑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자 해슬린은 희수, 민송이와도 관계를 회복하죠. 분노, 질투, 불안 등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 그 크기는 각자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존재하죠. 이 마음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 어두운 마음들은 힘을 얻어 공간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 마음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발휘할 때 우리는 그 마음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그 어두운 마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4 종이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분노, 질투, 불안, 의심, 두려움과 관련된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짧게 설명하는 글을 적는다. 두 번째, 여러 경험이 떠오른다면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적어도 된다. 세 번째, 나의 어두운 마음이 솔직하게 적힌 종이를 3번 접어 선생님께 제출한다. 네 번째, 선생님이 종이를 무작위로 나누어 주시면 종이를 펼쳐 읽어보고 용기 낸 친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적어준다. 다섯 번째, 본래의 주인에게 종이를 돌려준다. 우리에게 글쓰기 숙제는 때로는 참으로 귀찮은 일이지만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글로 표현해보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일이에요. 그런 글은 엄마처럼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독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 뿌리 깊고 단단한 나무처럼 굳건하게 키워나갈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알기 위해 마음 일기를 써봅시다. 마음 일기장의 여러 마음 중 하루를 정리할 때 오늘 하루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제목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길이 제한 없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들을 겪었고 어떤 일들로 그런 마음을 겪었는지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일주일 후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별로 인물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핫시팅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의 등장인물 중 한 명씩 역할을 나눕니다. 두 번째, 역할을 나누어 맡은 인물들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활동지에 적습니다. 세 번째, 순서를 정하여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이 되어 친구들의 질문에 답해 봅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긴 시간의 마음 폭풍 속에서 힘들었을 인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각 인물들마다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했을까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요. 책 속의 인물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좋을까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새 엄마와 아빠의 사이에서 힘들었을 해슬이, 새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고민했을 희수, 제일 친한 친구와 새 친구 사이에서 힘들었을 민송이, 마음으로 낳은 해슬이의 얼어붙은 마음 때문에 힘들었을 엄마, 아내를 잃고 혼자서 딸을 지켜야만 했던 아빠. 이 인물들 중 한 사람을 골라 그 인물에게 보낼 편지를 적어봅시다. 아직 어린이인 여러분도, 어른인 선생님도 가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혹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모르면서 지낼 때가 있죠. 억울한 건지 슬픈 건지 속상한 건지 모르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속상한데 왜 속상한 건지 이유를 찾지도 않고 그저 꾹꾹 눌러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 마음이 부끄럽고 어두운 것일지라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또 한층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